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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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티라미수를 굉장히 극찬하셨. 네. 맛있죠? 저도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소개해 주시죠. 티라미수 같은 달콤한 방송을 하고 싶은 윤희입니다. 갑자기 이렇게 너무 치고 들어오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산과 책을 좋아하는 산책입니다. 네, 팟캐스트 만드는 붉은 PD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지금 산책님 집에서 또 저희가 양해를 구하고 오늘 저희가 녹음을 하게 됐는데 직접 만드신 티라미수 수? 네. 티라미수 티라미수 그거를 직접 만드신 걸 저희가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축내고 있습니다. 네. 많이 축내십시오. 네. 저기 윤희님 아내분 듣고 계시죠? 네, 반을 드셨어요? 그런 거 부끄러워하는데. 네. 윤희님의 살과 몸이 되어 이제 네, 농담이고요. 너무 맛있게 또 이렇게. 네. 아니 오늘 윤희님이 굉장히 BTS처럼 하고 오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에 딱 BTS? 네. 제가 아는 그 BTS요? 네네네. 저는 펭수 좋아하는데 BTS보다. 아니 너무 네. 굉장히 영하게 하고 오셔서 영앤 리치로 하고 오셨습니다. 리치 좋다. 영은 잘 모르겠고 전 영어는 이제 전혀 관심이 없는데 리치는 좀 관심이 있거든요. 부럽습니다. 윤희입니다. 펭수 요즘 또 국내에서는 또 BTS보다 요즘 펭수가 굉장히 핫한데 방송 나갈 때쯤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도 요즘 펭수에 빠져들어가지고 계속 펭수 동영상이랑 아니 펭수가 뭡니까? 펭귄이에요, 펭귄. 네, 펭귄 이미지는 캐릭터인데. 봤는데 갑자기 왜 그 사람들이 EBS 좋아. 연습생인데 남국에서 왔어요. 네. 그래서 남국에서 헤엄치다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지 마요. 저는 순수한 편이어가지고 그대로 네. 그 EBS에서 그 자이언트 팽TV라고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EBS 연습생으로 나와서 요즘에 좀 나오더라고요, 방송에 좀. 캐릭터예요, 캐릭터. 그렇죠. 캐릭터인데 이제 탈 쓰고 나와가지고 아니 펭귄이에요. 그래 죄송합니다. 저는 펭수께도 팬이어가지고. 사과드립니다. 네, 팽아 막. 그렇구나. 아무도 제 주변에 펭수를 좋아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그래요? 네. 펭수 요즘 장난 아닌데. 네, 저는 좋아요. 근데 저도 좀 봤는데 네. 재밌어요. 귀여워요. 네, 좀 자이언트 키가 2m 10인데 귀여워요. 그래요? 네, 요즘 뭐 방송국 다 돌고 그쵸? 네. 뭐 저는 펭수 근황 따지면 저는 펭수 TV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하나 데려와야 될 것 같아요. 동물로 유튜브 뜨려면 네. 불곰 데려오시면 되잖아요. 불곰. 불곰 좀 그러니까요. 위험하네요. 불곰을 데려오셔야죠. 곰이 맹수 중에 갑인 거 아시죠? 호랑이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게 곰인 거 아십니까? 그 두산 베어스가 우승한 게 우리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녹음이라 쉽지 않죠. 네, 아무튼 아무 말 대잔치 저희 재밌네요. 예, 오늘도 이번 주도 제가 골랐고요. 어떤 책 고르셨어요? 지난주에 제가 너무 참 무거운 책을 해가지고 네, 오늘은 좀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책 했고요. 재미로만 고른 피어 클리벤의 금화라는 판타지 소설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좀 극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작가님은 신서로 작가님이시고요. 네. 이분이 실명인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이분이 설명이 별로 없어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피어 클리벤의 금화 외에 다른 작품이 나오지 않는 거 보면 제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딱 등장하게 된 그런 책인 것 같고요. 작품인 것 같고요. 그냥 이분에 대해서 이렇게만 소개가 돼 있어요. 원고지 사용법을 배운 시절부터 이야기를 쓰기 시작하고 그림에 관심을 가져 결국 만화를 전공하였으나 먼 길을 돌아와 다시 글을 쓴다. 다른 작업들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뿐이었지만 유일하게 글쓰기만이 늘 계획을 초월하여 여지껏
해낼 수 있었던 입니다. 이렇게 저자 소개가 그냥 돼 있어요. 네. 요약하자면 딴 거 다 안 됐는데 요거는 잘 됐다. 뭐 이런 얘기일까요? 황금가지라는 그 판타지 소설, 장르 소설의 아주 대표격인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그 뭐 옛날에 뭐 드래곤 라자 이런 거 아시죠? 제목은 들어보셨죠? 네, 드래곤 라자 제목은 들어봤어요. 네, 뭐 하여튼 그런 한때 옛날에 판타지 소설의 어떤 그 중흥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황금가지에서도 이런 책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황금가지 출판사에서 웹소설 플랫폼을 하나 런칭을 한 게 있어요. 브릿지라고 해서 네. 네, 그런 웹소설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서 토털 1위 연재, 지금도 연재 중이고요. 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연재 중인데 그걸 이제 출판을 한 거죠. 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웹소설에서 이제 뜨면 네. 이제 출판으로 하게 되고 현재 지금 1, 2권이 출간되어 있고요. 내년 초쯤에 3, 4권이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8권으로 네, 지금 작품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고 제가 그 브릿지 들어가서 보니까 대략 한 6권 정도의 분량까지는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연재된 그 어떤 분량이 적어도 한 5권? 5권, 6권 정도? 8권까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 대작이네요. 그 이런 연재 같은 거는 자기가 8권을 써야지, 그러니까 8권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건가? 쓰다 보니까 8권이 되겠지. 어떻게 8권을 정해놓고 하지? 제가 추측하기로는요. 이분은 어쨌든 전체적인 서사와 이야기, 큰 이야기의 어떤 그 뭐랄까 대서사는 큰 줄기로서는 완성이 다 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어떤 한 서사가 예를 들어서 뭐 1권 분량의 서사 네. 이게 다 정해진 것 같고 이제 그럼 쓰는 것만 남은 결론까지도 거죠. 있는 상황인가? 그렇지 않을까요? 8권을 예정하고 있다. 아예 딱 이렇게 못을 박는 거 보면 근데 사실 웹소설의 어떤 그런 연재의 그런 주류의 어떤 그런 모양새하고는 좀 달라요. 웹소설은 이제 뭐 기약이 없어요, 사실. 그 특성상 네. 매일 연재를 하거든요. 뭐 주 7일이면 주 7일 중에 6일을 연재를 하거나 5일을 연재하고 그래요. 그리고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 왜 이게 이렇게 됐냐면 뭐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피아, 네. 뭐 조아라 이런 웹소설 플랫폼들에서부터 이제 어떤 시작한 바람이 이제는 카카오 페이지, 뭐 네이버 시리즈 뭐 이렇게까지 완전히 확장이 된 건데요. 이렇게 웹소설의 중흥기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은 회차별 결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편당 100원, 200원 이렇게 결제하는. 그러니까 그 어느 한 작품에 내가 꽂혔어요. 그러면 매일 그걸 결제하면서 조금씩 하면서 보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 드라마 작가들이 그러니까 다 완결해 놓고 쓰는 게 아니고 이야기에 큰 축은 있겠지만 시청자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제 막 수정을 한다고 하잖아요. 네. 가령 뭐 주인공은 있지만 어떤 조연이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걔 분량을 늘려준다든가. 그래서 나중에는 처음에 조연으로 시작했던 사람이 거의 사실상 주인공이 돼버리는 그런 수준의 드라마들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웹소설의 특성도 좀 더 훨씬 독자들과의 독자 친화적인. 그래서 조금이라도 독자들의 반응에 어긋나거나 이러면 반응이 장난이 아닙니다. 굉장히 그거에 민감해요. 그리고 그게 실제로도 뭐 매출이라고 말씀드린 그러지만 어쨌든 또 하나의 엄연한 시장이니까 그 작가들이 그래서 능숙한 작가들은 그 웹소설의 독자의 어떤 취향, 어떤 일반적인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자기가 잘 쓸 수 있는 작품을 잘 기획한 다음에 그걸 이제 1년이고 2년이고 써내려가고 그리고 어떤 플랫폼은 어떤 장르가 흥하고 이런 게 다 지금은 다 세팅이 돼 있어요. 뭐 문피아 같은 경우는 뭐 무협,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남성성 뭐 그냥 우리가 고전적으로 생각하는 그 남성성에 기반한 그런 작품들 제가 기억하기로는 조아라 쪽은 약간 뭐 여성성적인 뭐 비엘물도 있고 뭐 네. 문피아 이런 데는 조아라 이런 데는 네. 사라민이랑 잡코리아에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채용 공고. 그쵸. 이제 뭐 직원도 많이 뽑겠죠. 왜냐면 매출이 굉장해요. 그 매출 탑 뭐 이렇게 랭크되어 있는 작가들의 그 수입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억대입니다. 억대요? 네.
예, 몇 억씩 번대요. 네네네네. 저도 진짜로. 그건 알고 있어요. 네네. 연봉이 그렇다고 그 연 이상의 예, 그러니까 인기 작가들은 억대로 벌어요. 예. 장난 아니네요. 우와. 어마어마하죠. 그 요즘에 이제 게임으로도 출시가 되었는데요. 달빛 조각사라는 웹소설이 있어요. 광고 봤어요. 그거 이제 게임이거든요. 그게 어. 뭐냐면 게임 소설이에요. 요즘 그런 장르가 또 굉장히 음. 그 게임 소설 장르의 어떤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이 달빛 조각사인데 뭐 저도 조금 읽어봤는데 간단히 표현하자면 주인공이 RPG 게임 세계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막 아이템 줍고 막 뭐지 그렇게 하면서 자기 레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온갖 모험들을 게임 속에서 경험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문학성, 소위 말하는 그런 것과는 전통적인 의미로서의 문학성과는 거리가 좀 있을 수 있죠. 실제로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최근 경향들은 이런 소위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서브컬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네. 이제는 그런 경계가 없어져야 하고 똑같은 그냥 독자와 작가의 입장에서 그냥 이게 소통되어야 할 뿐이다라고 이렇게 그런 식의 어떤 비평도 많이 생겨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취향 따라 자기가 그렇죠. 원하는 작품을 읽으면 되는 시대인 거죠. 어쨌든 그 달빛 조각사도 어마어마한 분량의 전 완결이 된 줄 알았는데 완결돼가지고 막 옥신각신했어요. 마지막 네. 회가 너무 이상해가지고 네. 막 너무 그 독자들이 엄청난 독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제가 볼 때는 봤을 시점에는 작가랑 출판사가 같이 막 사과문 올리고 아 진짜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이게 분량으로 따지면 달빛 조각사 같은 경우는 책으로 단행본으로 나왔을 때 40몇 권 분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정말 그 80년 90년대 무협지처럼 그런 개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게 이제 현대에 맞게 지금은 다시 가공되고 있는 것 뿐이죠. 예전에도 사실 그런 무협물은 늘 존재했어요. 근데 이제 시대가 좀 달라진 것 뿐이죠. 플랫폼과 이런 것들이.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다시 이제 연재가 또 되고 있는 걸 보면 놓치기 힘들었겠죠. 작가도 출판사도 플랫폼도 뭐 어쨌든 그 달빛 조각사는 처음에는 그런 게임 소설을 됐지만 이걸 통해서 아예 게임까지 만들어질 정도로 산업적으로도 이제 파급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재밌네요. 네. 달빛 조각. 저도 제가 이렇게 스스로 이 정도 정리가 되는지 몰랐어요. 금요일 밤에는 모두 책에 빠져봐. 풍부한 지식은 오늘 우리의 사냥감. 더 나은 세상이 다가오기를 바라는 그대가 이 시대의 진정한 철학자. 주인공의 이름은 울리케 피어클리벤인데요. 뭐 굉장히 판타지 소설에서 나올 법한 딱 장명이죠. 근데 전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동양 어쨌든 우리 한국 작품인데 뭐 이렇게까지 서양적으로 만들어야 되나 싶은데 그렇다고 동양적으로 짓자니 좀 그것도 좀 이해가 갑니다. 약간 무협물처럼 돼버리겠죠. 주인공은 울리케 피어클리벤이고요. 피어클리벤 가문의 몇 번째 딸이더라 하여튼 그래요. 네. 근데 이 피어클리벤 가문은 굉장히 가난한 영지의 영주입니다. 그래서 영주긴 한데 그 영지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영세하다 보니까 돈이 좀 없어요. 그래서 뭐 부유한 영주라면 기사도 좀 많이 배출하고 위용 있게 해야 될 텐데 기사가 2명인가 있어요. 기사 자기를 준 사람이 그러한 가문인데 이 울리케로 줄여서 말씀드릴게요. 울리케가 어떤 장면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용에게 잡혀갑니다. 잡혀가서 용에게 이제 잡혀먹힐 위기를 보여주면서 이 장면이 시작이 돼요. 네. 제가 그래서 공유해드렸던 거기에도 좀 내용이 네. 얼추 나오거든요. 그 대사가 뭐죠? 그 초반의 대사인데 요약하자면 뭐 이런 거예요. 이제 뭐 너를 이제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용이 말하는데 이제 울리케는 살아야 되니까 보통 이런 판타지류에서 주인공이 용에게서 잡혀먹힐 위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든 뭐 싸워가지고 탈출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울리케는 교섭을 시도합니다. 용과. 그래서 용에게 당신이 나를 잡아먹어 본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용과 막 협상을 해요. 차라리 그럴 거면 뭐 이러면서 당신이 뭐 나와 거래를 해서 나는 말랐고 맛도 없으니
차라리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더 토실토실한 짐승들을 요구해서 나를 인질로 잡고 요구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 용이 또 그걸 듣다가 얘 봐라, 막 이러면서 용이 결국에는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요. 오케이. 이제 뭐 조금 더 부연을 드리자면 이 피어 클리벤의 금화의 세계관에서는 용은 굉장히 당연히 엄청난 그런 신령 같은 존재이고 거의 국가의 어떤 수호신 같은 당연히 그런 느낌의 절대의 존재인데 이 용은 아직 쉽게 말하면 속세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그런 용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 용이 뭐라고 하냐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니네 그 피어 클리벤의 니네 그 영지에 남장령이 되어줄게. 쉽게 말하면 후견이 되겠다. 내가 니네 서포터가 되겠다. 그 대신 나랑 이런저런 거래를 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도 내가 이익이 되는 걸 너희를 통해 내가 쉽게 말하면 세속에 대비하면서 취할 테니 너네도 그 대신 나를 이용하고 뭐 그렇게 그런 교섭을 거래를 한 거네요. 그냥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저는 좀 신선했고 네.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 출판사의 이벤트로 네. 전자책이 네. 1권이 그냥 무료로 제공을 했어요. 지금도 그 이벤트가 진행 중인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뭐 평소에 제목은 좀 봐왔고 그래서 뭐 제가 얼마 전에 최근에 그 또 이북 전자책 리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번 그래 요거 하면서 읽어보자. 그래서 했는데 처음에 별 기대 없이 읽다가 이게 좀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웬만한 그런 판타지물들은 전쟁, 막 그런 전투, 영웅 서사 이런 남성 중심적인 어떤 그런 서사 이런 게 굉장히 강하다면 일단 울리케 피어 클리벤은 이미 여성이고 여성 캐릭터고 그 뒤에 등장하는 캐릭터들도 주요 캐릭터는 여성이 많아요. 그런 것부터 그러니까 이제 이 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섭 판타지라는 그런 네이밍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독특한 위치에 포지션되어 있는 그런 판타지물입니다. 역시 판타지물답게 굉장히 거대한 세계관이 구축이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피어 클리벤 영지는 거기는 굉장히 영세하지만 이제 굉장히 거대한 수도 같은 성이 당연히 존재하고 거기에 또 수많은 무수한 뭐 인물들이 있고 모험가들의 집단, 뭐 마법사, 뭐 어떤 어둠의 상인들, 뭐 우리가 흔히 예상되는 막 그런 거 있죠. 그리고 뭐 치유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수 민족들, 그리고 뭐 고블린족, 뭐 우리가 본 그 왜 그런 판타지물이나 애니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약간 괴물 같은 그런 괴물같이 생겼는데 약간 난장이같이 생겼고 그런 막 근데 좀 사납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용맹하고 그 고블린하고도 나중에 그 고블린족과도 그 이 울리케가 나중에 교섭을 막 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역사가 없는데 하면서 이제 막 사람들이 놀래거든요. 인간과 고블린이 친구가 될 수 있어?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이게 뭐냐면 그러면서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일본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고블린 족속과 울리케 교섭이 굉장히 큰 의미를 두는 오히려 굉장히 어떤 상상력까지 주게 하냐면 저는 그랬는데 일단 예를 들어 우리가 북한과의 어떤 그런 대화가 지금은 요즘 좀 분위기 안 좋지만 네. 여전히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기만 하고 북한을 이용해서 뭐 막 공포 정치를 하려는 세력이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 그 인간의 사실상 그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고블린 족속과 그 필요와 어떤 경제와 어떤 자신의 어떤 이익 또 그런 것들을 위해서 교섭을 시작하면서 서로 동등한 존재가 되어가고 서로 배려를 하게 되고 서로 취할 것은 취하면서 서로 이 관계가 동맹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더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좀 그런 정치 경제적인 그런 구도 생각을 들게 하는 그냥 잘 쓰여진 판타지물이고 작품이고 또 이제 대사가 좀 약간 티키타카 같은 그런 느낌. 또 교섭 판타지니까 그런 게 안 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대사 맛도 좋고 가끔 은근히 등장하는 개그도 괜찮고. 네, 그래서 이 판타지물이 분량이 굉장함에도 좀 읽히는 맛이 아주 괜찮은. 저는 참 재밌게 보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뭐 그래서 요약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저도 이제 전자책 독서를 좀 추천을
이런 장르에서는 전자책 독서를 좀 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주 적합한 그런 그건 것 같고 왜냐면 두껍잖아요. 분량이. 근데 이제 전자책은 그렇지 않게 가지고 다니시면서 휴대성 있게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류의 출판물을 이렇게 굉장히 적절한 형태가 그 전자책 독서인 것 같고요. 저도 이미 그렇게 보고 있고 물론 브릿지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플랫폼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뭐 저처럼 이렇게 전자책으로 구입하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독서 경험이지 않을까. 네, 추천드립니다. 한번 읽고 싶어요, 진짜. 네. 저는 뭐 약간 판타지를 잘 못 읽거든요. 저도요. 근데 많이 그래요, 근데. 네. 저는 해리포터도 사실 잘 못 읽겠어요. 저도 좀 저도 그래요, 사실 네. 저도. 그러니까 그런 그리고 영화를 보더라도 뭔가 약간 이해가 좀 저는 안 되고 약간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이게 상상력이 부족한가 개인적으로 약간 그런 고뇌가 있는데 좀 판타지 소설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또 그 황금가지 출판사도 다양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좀 추리물도 많고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뭐 제가 셜록도 사실 관심이 많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셜록 홈즈 같은 경우에도. 그럼 막상 읽으려면 또 잘 손에 안 예, 잡히죠. 그리고 주변에 무슨 애거서 크리스티 팬이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진짜 그거는 예. 찐팬 아니면 몰라요. 예. 그래서 추리나 어떤 뭐 판타지나 약간 이런 쪽 그 장르들에 약해서 네. 일단 이름부터가 따라가기가 어렵고. 그렇죠. 지금 뭐죠? 지금 이름이? 울리케 피어클리벤. 울리케. 그리고 사실 왜 용을 선택했을까? 이런 궁금증도 들어요. 우리나라 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작가가. 근데 네. 우리 12간지 중에서 상상의 눈물은 용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서양 판타지의 영향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뭐 한국 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작가가. 그러니까 이제 판타지물의 어떤 뭐랄까 클리셰가 있어요. 그런 용 같은 그런 신물이 등장을 뭐 왕자의 게임 같은 드라마도 사실 드래곤이 나오잖아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요? 네. 그러니까 서양 판타지물의 어떤 전형성을 따라가긴 해요, 이게. 그런 주로 용 같은 거 많이 등장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 말씀드렸지만 판타지물 거의 읽어본 건 많지 않아요. 드래곤 라자 아까 그런 거 막 이야기했지만 저도 안 읽어봤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읽어보니 저 같은 사람도 정말 그 진입 장벽이 그렇게 높지 않고 저 같은 사람에게도 좀 네, 판타지 초심자들에게도 좀 잘 읽힐 수 있는 책이 아닐까. 그리고 좀 남성성 서사에 질린 사람들에게 굉장히 반가울 만한 네, 그런 스토리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붉은 PD님 혹시 테마록 읽어보셨어요? 그것도 좀 읽었어요. 처음에. 근데 저도 워낙 일단은 분량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끊어지면 사실 그런 장편은 좀 끝까지 챙겨 읽기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사실 엄청난 장편이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네. 그런 게 사실 물론 그때도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지만 지금 나왔으면 더 파급력이 있었을까. 그냥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정서와 어떤 그런 서사로 분명히 되었기 때문일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테마락도 제가 읽어본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읽다가 말았어요. 못 읽겠더라고요. 좀 약간 그러니까 좀 트렌드에서 좀 확실히 좀 멀어진 느낌이 나긴 했어요. 90년대니까. 네, 그렇죠. 되게 옛날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좀 저번에 여행 이야기 할 때도 그랬지만 네. 어렸을 때 좀 시간 많을 때 이런 거는 좀 마음껏 좀 재밌게 읽어보고 그냥 좀 말지 왜 진짜 헛짓을 많이 했을까. 물론 그때 나름의 시간을 보냈지만 네. 괜한 생각을 또 해봤네요. 네, 오늘 저희 금요일 책의 파지단은 신서로 작가님의 피어 클리벤의 금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